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부인분이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죠.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조금 이 부인분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부인분은 뭔가 내 남편 이화영이 검찰에 뭔가 회유가 되고 압박을 받아서 진술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였을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인터뷰 과정에 오히려 어떤 중요한 사실을 이 부인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뭔가 인정해 준 셈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화영 본인이 지금껏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서 본인하고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셔야죠. 변호사 입이고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검찰에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법정에서 안 세우고 증인으로 안 세우고 처벌을 하겠대요. 이게 약간 좀 음성도 변조돼 있고 그래서 아마 언뜻 이해가 안 되시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래픽을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어제 아까 좀 전에 그 목소리 들은 취지는 이런 겁니다. 주장의 취지는 그러니까 이화영 씨의 변호사가 내 남편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했다면서 법정에서 이재명 방북을 보고했다라고 증언키로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검찰에 나가갖고 왜 쌍방울이 그 대북송금 그걸 대납해줬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도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명료하게 뭔가 검찰이 확인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어제 부인분이 나와서 자, 변호사가 이화영이 이미 검찰에 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일전에 그 보도가 됐던 이화영 씨의 검찰 그 진술 내용이 이른바 사실로 확인되는 셈 아니냐. 저 부인분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렇게 보면 일단 상황상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어떤 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북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일부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인의 시각이나 뭐 민주당에서 보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그동안 일관되게 이화영 지사가 가져온 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인에게도 본인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겠죠. 가족에게 뭐 굳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부인 입장에서 는 그동안 줄기차게 스마트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는 모른다 했고 그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도 본인은 사전 인지한 바가 없고 사전 청탁한 바도 없다. 또한 이제 보고도 한 적이 없다라는 일관된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이 분명히 나에게 말해준 진실이 있는데 이것과 왜 다르게 입장을 바꿨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고 압박을 받았다라고 가족의 입장에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검찰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 쌍방울 회장 간의 사실 연관성은 찾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 회장에게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라고 사실은 지금의 증거로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다면 뭔가 중간에서 조율을 했느냐 이 부분을 검찰은 지금 찾고 싶었던 것인데 키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전 인지했냐 이거를 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화영 지사의 진술이 결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검찰의 이해관계도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둘 중 하나잖아요. 무죄를 계속 주장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단독 범행이 되거나인데 지금 이화영 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공범으로 해서 형량은 낮아질 수 있을지언정 본인 입으로 유죄를 실토한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화영 변호인이 17명인데 17명. 그중에 법무부의 해광의 서모 변호사가 실질 변호를 합니다. 변호는. 근데 이분이 검찰에 이 폐하에 이화영 부지사가 다 진술을 했고 보고한 거. 그리고 의견서도 검찰에 냈어요. 이걸 보고 법정에서 판사가
그럼 이게 변화가 있느냐? 이래 물었을 때 그 서모 변호사가 우리가 이게 변화가 있다. 이재명 대표께 보고한 걸 진술했다. 이렇게 법정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인이 저는 도대체 이게 부인이요. 남편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요. 모든 진실을 밝히면 상당히 선처가 될 겁니다. 왜? 자기가 방북 대가 아니잖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서 부지사가 실무를 했다. 이러면 이게 아주 선처가 될 텐데 만약에 끝까지 이재명 대표 몰래 내가 다 했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형량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인 가정의 부부라면 남편의 이익이 우선이지. 왜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저는 저 부인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장욱 차장님. 비슷한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자 말씀 속에 사실상 지금 진실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우리 들은 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방북과 관련한 어떤 비용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지급이 된 사실에 대해서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매개자일 뿐이지 최종 수혜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불과 방북 비용 3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인하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면 결국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고스란히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발언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그 정치적 파괴력은 굉장히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화영 씨 재판은 8월 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3분을 막 넘었습니다. 만나보시죠.